일본 여행 보이콧으로 급감했습니다. 올여름 휴가철에서 7월에서 8월까지 일본 생산 유발 감소액은 3,500억 원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수치는 한국의 감소액보다 무려 9배나 많은 규모였습니다. 일본 불매운동으로 불티나게 팔리던 일본 자동차 판매량도 60% 가까이 줄었고 일본 맥주도 거의 퇴출되었습니다. 일본 아베 정권은 이제 와서 출구 전략을 찾는 듯 보이고 있습니다. 지난달 24일 일본 방위성의 요시노코지 국제정책과장은 한일 군사협의를 언제쯤 재개할 수 있는지를 물어왔습니다. 일본의 고노 방위상도 지난달 정경두 국방장관과 대화하고 싶다고 말한 바 있었습니다. 지난 8월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종료 결정 이후 양국의 군사협의 채널은 사실상 막혔습니다. 하지만 일본은 지난 2일 북한이 쏜 미사일 개수도 맞추지 못할 정도로 불안감을 보이자 한국과의 지소미아 중요성을 자극하며 먼저 군사협력을 제안해오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지난 4월 아베는 2년 동안 금기시됐던 한국은 중요한 이웃나라라는 발언을 다시 꺼냈습니다. 과거 아베는 연설 때마다 항상 한국을 중요한 이웃이라고 발언해왔지만 문재인 대통령 취임 뒤에는 한 번도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최근 일본 집권당 2인자인 미카엘 자민당 간사장은 우선 일본이 손을 내밀어 양보할 수 있는 것은 양보할 일이라고 말했고 아카바 가즈요시 일본 국토교통상은 한국은 일본의 문화를 전해준 은인과 같은 나라라고 말했습니다. 아베 정권 인사들은 한국과의 관계가 중요하다고 한 입으로 말하면서도 아직도 아베는 국가 간 약속을 요구하고 싶다는 말로 같은 말만 반복하고 있습니다. 일본은 출구 전략을 세우고 싶지만 출구를 찾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일본 정부가 아무런 대책을 세우지 못하자 일본 기업들은 스스로 출구를 찾고 있습니다. 한국의 삼성과 SK 하이닉스, LG 디스플레이는 일본이 아닌 다른 공급처를 찾았고 국산화에 큰 성과를 내고 있습니다. 이에 일본의 도쿄가 공업은 인천 송도에 있는 한국 공장에서 EV용 포토레지스트 생산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또 다른 포토레지스트 업체인 B사도 일본에서 생산하던 EV용 포토레지스트를 한국 공장으로 옮길 계획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불화수소를 수출하는 모리터화학공업은 연내 중국 합작 공장에서 고순도 불화수소를 생산해 한국에 출하하겠다고 했습니다. 일본의 반도체 소재 업체 관계자는 수출 규제가 장기화되면 일본 업계도 자국 정부 눈치만 보고 있을 수는 없다면서 판로가 끊기면 매출 손실이 불가피해 손 놓고 있다가는 벼랑 끝에 몰릴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일본 아베 정권과 우익 세력은 언론과 방송에서 혐한을 조장하며 한국에 대한 여론을 악화시키려고 하고 있지만 그마저 쉽지 않아 보이고 있습니다. 올여름 일본을 방문한 한국인은 87만 400명으로 작년 동기 대비 27.6%나 줄었는데 한국을 방문한 일본인은 60만 4,482명으로 같은 기간 10.3%로 오히려 증가했습니다. 8월 방한한 일본인 증가는 역대급이라고 조사되었습니다. 이는 일본 내 K-팝과 한국 드라마의 인기가 여전하고 20, 30대는 정치에 민감하지 않기 때문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호사카 유지 교수는 일본인들 중 50%는 정치에 관심이 없다고 말한 바 있는데 이 결과가 그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한 최근 일본은 도쿄올림픽을 앞두고 원치 않는 삼성전자에서 5G 장비를 공급받기로 했습니다. 일본 정부는 중국의 화웨이를 공급 대상에서 배제하기로 결정했기에 5G를 구현하려면 한국 인프라에 의지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일본 정부가 수출을 규제하려 했던 삼성은 일본의 5G 장비를 납품해 5년간 20억 달러, 하나로 2조 3,500억 원어치의 5G 장비를 공급하게 된 것입니다. 지금의 일본 아베 정권은 한국과 관계를 개선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지 않지만 일본 기업과 일본 국민들의 움직임은 아베가 말한 것처럼 한국이 중요한 이웃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상 쓸모왕이었습니다. 다행히 없습니다. 특히 일본 정부가 공격 타깃으로 삼았던 삼성전자에게는 대래 약이 되는 기적적인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선 안팎의 우려에도 삼성전자는 첫 폴더블 폰을 문제없이 선보이며 건재한 모습을 자랑했고요. 무엇보다 일본의 수출 규제 조치로 반도체 수출 가격이 13개월 만에 하락세를 멈췄습니다. 실제 한국은행이 발표한 2019년 8월 수출입 물가 지수에 따르면 반도체 수출 물가 지수는 77.74로 전월 대비 2.9% 올랐습니다. 반도체 중에서도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의 주력 품목인 D램 수출 물가 지수는 64.30으로 역시 2.9% 상승했습니다. 반도체 수출 물가는 지난해 8월부터 꺾여 올해 7월까지 12개월 연속 전월 대비 마이너스 행진을 해오다가 13개월 만에 상승 반전한 셈입니다. 일본의 반도체 소재 수출 규제 조치로 시장에서 생산 차질이 있을 거라는 우려가 퍼지면서 일부 업체에서는 반도체 감산을 시작하는 등 대래 공급을 줄이고 미리 재고를 비축하려는 수요가 늘면서 나타난 기분 좋은 현상입니다. 반도체 수출 가격을 끌어올린 데는 또 원달러 환율 상승도 한몫했습니다. 이미 실물 경제 바로미터라는 증권가에서는 삼성전자와 관련한 장밋빛 전망이 쏟아지고 있는데요. 세계 D램 시장 점유율의 경우 3분기도 47%로 3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고요. 삼성전자의 3분기 영업 또한 7조 3천억 원 내로 2분기보다 10% 넘게 개선될 것으로 증권가에서는 예측되고 있습니다. 실적 개선 기대감에 삼성전자 주가도 상승세를 타고 있는데요. 9월 23일 49,300원으로 1년 새 최고치를 기록하며 5만원 돌파에 대한 기대감을 키우고 있습니다. 아직 연말 특수를 기대할 만큼 정보기술 경기가 살아날 조짐이 강하진 않지만 내년엔
본격 반등을 기대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는 이유입니다. 삼성전자의 현재를 보면 일본의 대한국 수출 규제 조치가 얼마나 무모한 일이었는가를 알 수 있겠죠. 삼성전자처럼 온 국민이 자발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일본 제품 불매운동도 우리가 반드시 승리할 겁니다. 그 길에 모둠TV도 항상 함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한민국 국민을 우롱하는 것입니다. 대한민국에게만 이권이 이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용납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일본이 대화는 거절하고 대한민국을 못 믿으니 무역 규제 조치도 계속 진행할 예정인데 다른 한편으로 지방 단체 간의 교류도 별도로 진행해야 한다느니 지소미아도 그대로 유지해야 한다느니 이런 주장을 합니다. 이는 이율 배반이고 대한민국을 우롱하는 태도입니다. 대한민국의 전략물자 통제 시스템은 믿지 못하겠는데 대한민국이 주는 군사 정보는 믿을 수 있다. 이런 모순된 주장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편으로는 대한민국의 반도체 산업을 공격하면서 불매운동을 하지 마라. 군사 안보 정보는 계속 제공해라. 아무튼 교류는 계속하자. 이런 일본 정부의 말은 이율 배반이고 대한민국 국민을 우롱하는 것입니다. 일본 아베 정부가 대한민국과 대한민국 국민을 우습게 보지 않는다면 지금이라도 무역 규제 조치를 바로 중단해야 합니다. 한국만 이러는 것입니다. 그리고 대한민국 대법원을 왜 문제 삼습니까? 강제징용 피해자에 대해서는 불법성을 인정하고 중국과 독일처럼 배상하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핑계로 경제 침략을 한 것은 더더욱 용납되지 않는 것입니다. 하이티 국가에서 배제가 되면 일본의 후한무치함과 유독 대한민국을 상대로 오만하고 또 역사를 왜곡하는 이런 자세를 보이는 것에 대해서 응분의 대가를 치를 것입니다. 대한민국에게만 일본이 이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용납할 수